광주의 한 새마을 금고 이사장이 여직원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A씨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광주의 새마을 금고에서 여직원 4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회의 중에 성기를 빗댄 시 구절을 언급하는 등 직장 내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고 피해자들은 업무 중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의 기소와는 별개로 A씨는 같은 혐의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해당 금고와 관련 기관은 진상조사와 함께 추가적인 징계 및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이번 사건의 판결과 사회적 반응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습니다. 15일 전주지법 형사부는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전주의 한 주점에서 남자친구의 옛 연인 B씨를 술병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가 과거 연인과 함께 있다는 사실에 격분의 현장에 찾아가 술병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뺨을 때리는 등 위협적인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지만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 중이고 우울증 등으로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형을 감형했습니다. 감정적 충돌이 실제 범죄로 이어질 경우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던 중 성적 충동을 느껴 이후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5년간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 10년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제주 서귀포시의 자택 인근 주택에 침입해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집에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던 중 성적 충동을 느껴 이웃집으로 향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에도 동종 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동남아 국적임을 알고 범죄에 취약하다고 판단해 이를 악용했다며 범행의 경위나 수법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수백 채를 무자본으로 매입해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인 부부가 결국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15일 대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 남편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경기 화성시, 동탄 등에서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였고 세입자 145명으로부터 약 170억 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세입자 피해가 커지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의해야 할 임대인이라는 경고글까지 올라왔고 이에 A씨는 남편 명의로 추가로 94채를 구입해 임대를 이어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12년, 남편에겐 6년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함께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부부도 각각 징역 7년과 4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의 주장 손흥민 선수를 상대로 임신을 빌미로 협박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공갈 혐의로 40대 남성 B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지난 14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이 사실을 SNS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했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함께 검거된 B씨는 A씨 지인으로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돈을 요구하며 협박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손흥민 측은 이들의 협박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지난 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14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즉시 두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손흥민의 소속사는 선수를 상대로 허위사실로 협박한 일당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며 선처 없이 끝까지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공모 여부와 금전 요구 과정 등을 집중 수사 중입니다. 동료 여성 유튜버를 비방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하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30대 유튜버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15일 대법원 제2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유튜브 생방송 중 동료 유튜버 B씨를 향해 술만 마시면 아무와도 관계를 가진다고 말해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생방송 이후 B씨는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 장면은 인터넷에 생중계돼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게다가 A씨는 2022년부터 약 4개월간 중학생이었던 15살 C양과 총 34회에 걸친 불법적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으며 여러 지역에서 동거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범행기간과 수법이 중대하고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형을 징역 4년으로 높였습니다. 술에 취한 여성 상관을 성폭행한 전직 해군 부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5일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는 군인 등 중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실형을 유지했습니다. 사건은 2023년 여름 경남의 한 술자리에서 시작됐습니다. A씨는 해군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여성 상관 B씨를 집에 데려다준다며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가 피해자가 군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B씨는 이후 A씨에게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A씨는 실수였다며 범행을 부인했고 2차 가해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휴대폰을 사용한 정황, 피해자의 심한 만취 상태, 스스로 걷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A씨는 입장을 바꿔 혐의를 인정하고 공탁금도 걸었지만 피해자는 이를 거절했고 재판부는 가명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전남 나주의 피해 아동은 초등학교 3학년 귀가 중이던 B양은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C씨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엘리베이터에는 B양, C씨 그리고 한 남자아이만 있었는데 남자아이가 내리자마자 C씨가 갑자기 B양을 공격한 겁니다. C씨는 아이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다시 바닥에 던지기도 했죠. 피해 아동은 집에 돌아와 심하게 울며 두려움에 떨었고 타박상과 탈모까지 입었습니다. 현재 정신적 충격도 매우 커 병원에서는 입원 치료를 권유한 상태입니다. 보호자에 따르면 과거 아이들이 C씨에게 아이스크림을 나눠주지 않았다가 보복성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C씨는 지적장애가 있고 과거에도 소년원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C씨의 부친은 나도 감당이 안 된다며 사실상 방임 상태였습니다. 이웃 주민들 사이에서는 C씨 가족이 이전 거주지에서도 유사한 문제를 일으켜 이사 온 것으로 알려지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13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 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여성안전관은 40대 A씨와 20대 B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맡은 학급 아동들을 밀치거나 당기는 등 반복적으로 신체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수사는 지난 1월 학부모 3명이 경찰에 피해를 신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 2개월 분량을 분석한 결과 학대 피해 아동이 13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의 30대 원장 C씨 역시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정황이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발생한 점을 주목해 상습적 학대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CCTV 확인을 통한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가 수사로 이어진 사례로 어린이집 내 아동 보호 시스템 강화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습니다.